네, 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대인 면접에서 생활기록부 관련된 질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수험생들은 그 질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활기록부 첫 번째 항목인 출결인데, 출결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가 개근이야. 지각, 결석, 조퇴 결과가 전혀 없이 깨끗한 출결 상황을 보이는 친구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1번 항목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 왜 1년 동안 개근을 했죠? 3년 동안 개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이 이상하지? 그 답도 이상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두 번째는 병으로 인한 지각, 결석, 조퇴 결과가 있는 친구들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에서는 병으로 인한 지각, 결석, 조퇴는 아무리 많아도 그 이유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감점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아. 마찬가지로 면접에서도 한 번, 두 번의 병으로 인한 지각, 결석, 조퇴를 가지고 그 원인을 학생에게 묻지는 않아. 그런데 연 3회에서 5회 이상 병으로 인한 지각, 결석, 조퇴가 있는 경우에 몸이 원래 많이 아픈가요? 이때는 어떻게 아파서 어떤 치료를 받는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등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대학에 와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는 않는가, 혹시 그것에 좀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 그럼 세 번째가, 출결 사항의 세 번째가 바로 무단 사고로 인한 지각, 결석, 조퇴 결과인데, 이 경우에는 1회에서 3회 이상만 되더라도 서류 전형에서 감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그건 대학마다 달라. 서류 전형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하지 않더라도 교수님들 눈에 띄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핑계거리가 필요해. 자, 가령 예를 들어 보면 맞벌이 부모님이야. 아침 일찍 출근을 하시고 나니 조금 더 자다가 보니까 등교 시간이 지나버렸지. 사람이면 뭐 그런 실수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늦잠 자다가 지각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축제 준비라든가 동아리 부스 준비, 보고서 발표, 논문 준비 등을 친구들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물론 내가 공적인 일을 하다가 늦었지만 엄연히 사전에 선생님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을 인정한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보다시피 깨끗한 상황이고,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도 합당한 근거와 공적인 사유가 있다면 수업 이전에 수업 담당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고 행동하도록 하겠다 등의 정도의 핑계가 필요해. 등교로 인한 지각인지, 우리가 3교시가 체육인데 조금 늦었어. 근데 깐깐한 선생님들은 야, 너 왜 다 같이 다 지켰는데 어기고 늦게 왔어, 너 지각, 이렇게 끌 수도 있거든, 실제로. 그래서 나름의 핑계거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거야. 다음, 이 출결 다음이 바로 교내 수상인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상이 많이 없는 친구들은 몇 개 없기 때문에 각종 대회나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과정, 노력, 준비,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준비하면 되는데, 상이 전혀 없는 친구들한테 교수님들이 팩폭으로 상이 왜 없어? 할 말도 없잖아, 그지? 그렇게 묻지는 않아. 그래서 없거나 또는 몇 개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대회를 소개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나의 준비 과정과 노력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돼. 또 특히나 딱 찍어서 이 대회, 이 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것은 몇 명이 참가해서 몇 등을 한 것인가요? 라고 묻기도 해.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무조건 참여를 해서 수상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작업이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무슨 원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야. 문제는 이제 수상 실적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준비하기가 좀 버거울 수는 있는데, 여기서 모든 상을 다 준비를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 교과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물어보지가 않아. 그런데 그 교과 우수상 중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지원하는 전공, 나의 문이과의 계열과 매칭되는 상에 대해서는 이 과목은 유난히 잘하나 봐요. 3년 연속 수상에 수학 교과 우수상이 있는데 자신만의 수학 공부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공이랑, 지원하는 전공이랑 계열이랑 관련이 있는 교과 우수상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모든 교과 우수상들을 물어보지는 않아. 그 다음에 성적과 관련 있는 두 번째 수상의 항목이 뭐냐면 학업 정보상인데, 이것은 1개가 있든 5개가 있든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 심지어 학업 우수상을 받았는데 과정을 말해볼래요? 라고 교수님들이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학업 정보상이라는 것은 성적이 낮았던 친구가 성적이 상승했을 때 받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딱 찍어서 학업 진보상을 받았는데 어떤 노력과 변화를 줬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학업 진보상을 자랑하기 위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다른 질문에 이 소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before, after.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어려웠는데 어떤 변화를 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공부하다가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전공 과목들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겨내겠다. 이런 논리로 답변을 한다고 하고 이런 순서로 답변을 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자, 그 외에도 각종 대외 수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와 성적 관련 상보다 대외는 활동의 실적들이 증명되기 때문에 더 좋은 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 특히나 대외 관련 수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지원하는 전공이랑 또는 계열, 학과와 관련이 있는 상이라면 무조건 강조를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 기계공학이랑 전기전자, 건축, 자동차 이런 공학들을 지원하는 친구인데 물리 경시대회 수상이 있다. 당연히 좋겠지. 그럼 반대로 그런 전기전자, 기계화 같은 공대를 지원하는데 화학이랑 생명 관련 수상이 있다. 그게 나쁜가? 아니, 좋은 거야. 이과적인 수학과학의 남다른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 대회의 물화생지 수상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원한다. 화학이나 생명 쪽에 지원하면 화학, 생명 경시대회. 기계나 자동차와 같이 물리, 역학,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학과라면 물리 수상을 우선적으로 준비해 보는 것이 좋겠지. 이런 모든 대회는 어떤 대회인지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 과정과 노력을 거쳐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고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순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는 나의 모든 성적과 활동들이 결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결과와 대등한 다른 수험생들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을 보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자소서를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 중심의 생기부를 여러분이 잘 풀어서 좀 더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교내대회가 많은 학교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들도 있어. 그러다 보면 몇 안 되는 그 수상을 가지고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나의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장점들이 부각되게 설명하느냐의 능력의 차이가 바로 수상 실적은 동일하거나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야. 자, 다음에 자격증 항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격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기자 특별 전형도 있고 또 일반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경제, 경영을 준비하는, 국통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테셋 그 외에도 나머지 기록될 수 있는 자격증 컴퓨터 같은 거야. 그러면 일반고가 되든 자사고 과고가 되든 우리가 SW 전형이라고 해서 별도의 종합 전형과 유사한 형태지만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제어 예측 이런 학과들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이 자격증이 많은 요소로 작용하기도 해요.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은 이 자격증을 간단히 소개하고 내가 이걸 왜 따게 되었는지 동기 계기가 되겠고 그걸 취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그래서 따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학에 와서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자격증들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필이 필요할 거야.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격증 항목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 비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 자, 다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답변하기 쉽지만 또 깊이 있게 들어올 경우에 어려울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진로 희망. 우리가 고1, 고2, 고3 세 번의 진로 희망을 적게 되어 있고 그 옆에 희망 사유를 적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첫 번째가 한 번도 꿈이 바뀌지 않은 거지.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진로가 동일해. 그러면 바뀐 친구들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치하면 좋은 거는 맞는데 그 꿈을 가지게 된 동기, 계기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희망 사유 1학년 직업 희망 사유, 2학년 직업 희망 사유, 3학년 직업 희망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희망 사유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다가 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뉴스를 보다가 이것을 알게 되어 이 꿈을 꾸게 되었다. 또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배우다 보니 여기에 깊이 있는 공부가 하고 싶어져서 이 직업을 희망하고 이 과를 지원하게 되었다 하는 이 희망 사유 안에 키워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학생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 말고 흔하게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하는 이런 멘트들을 뺀 나머지 키워드를 가지고 딱 찍어서 물어볼 수 있어. 여기 보면 이런 책을 읽어서 이런 것들의 목표를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볼래요? 그 책의 어떤 점이 여러분의 꿈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나요? 영향을 미쳤나요? 자, 여기 보면 시사 사회적인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 등의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꿈이 바뀌지 않은 친구들은 그
꿈에 처음 꾸게 된 동기 계기, 그리고 그 옆에 기록되어 있는 희망 사유 가운데 키워드를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연구원, 생명공학 연구원, 신약개발연구원 이렇게 갈수록 범위가 좁혀진 친구들이 있어. 이건 바뀐 게 아니야. 더 구체화되었는데 일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일부러 1학년 때 광범위하게 적고 2학년 때 범위를 좁힌 다음에 3학년에 완벽한 직업을 적으면 대학이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래 분야를 적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직업의 명칭을 적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일부러 광범위한 것을 점점 좁혀 나갈 필요가 없고,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확실한 꿈을 꾸고 있다면 딱 찍고 들어가는 게 좋아. 우리가 엔지니어, 연구원 이런 명칭보다는 내가 기계공학 엔지니어를 꿈꾼다, 또는 소재의 연구원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딱 찍고 들어가는 게 원래 제일 좋은 거고, 다음에 이제 꿈이 바뀐 친구들이 문제야. 3번 바뀐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2번은 바뀐 거지. 1, 2, 3이 달라서 2번 바뀐 친구도 있고 1번만 바뀐 친구도 있는데, 3번 다 다르게 적혀 있다면 3학년을 기준으로 2학년 때를 가지고 비포, 애프터로 준비를 하면 돼. 2학년 때는 이런 이유로 이 꿈을 꿨었는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3학년에는 진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한 번만 바뀐 친구는 그게 1학년에서 2학년이든 2학년에서 3학년이든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꿈꾸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꿈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 돼. 자, 다음에 이 진로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나 동기를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바로 창체, 그러니까 창의체험 활동이라고 하지. 거기에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이